안녕하세요. 세상 천지에 인복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싶은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컸어요. 엄마부터 남들이 봤을 때 참 박복하다 생각이 들 만큼 바람피는 남편에 아직 젖도 못된 딸에 돌아가시기 직전인 본인의 시어머니까지 모시느라 등골이 휠 만큼 힘들게 살아오셨죠. 그러다가 아빠는 결국 바람으로 시작해 바람으로 끝을 맺어 집을 나가버리셨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시기에 엄마의 시어머니인 저의 친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 혼자 저를 홀로 키우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춘기 때는 안 그래도 힘든 엄마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고요. 한창 친구들과의 사이가 예민할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바람 펴서 집 나간 아빠를 두었다며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회사에 다니면서 옷도 깔끔하고 예쁘게 입고 다니지 못하고 늘 남들 식당 일이나 도와주면서 음식 냄새가 풀풀 나는 엄마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반항심으로 돌아와 중학교 내내 학교 밖과 집 밖을 맴돌며 사고나 치며 돌아다녔죠. 엄마는 본인의 삶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를 케어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엇나갔던 것 같네요. 엄마마저 나를 잡아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날이 너무 추워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집에 혼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참을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고 온 집안에는 불이 꺼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 그 울음소리는 저의 엄마의 소리였고,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허공에서 찾으며 힘들다고 울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내가 힘든 것만큼 분명 우리 엄마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텐데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미안해지고 그동안 철없이 행동한 저의 모습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성공해 엄마에게 꼭 효도를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등수에서 놀 수 있었고 대학도 서울권에서 꽤나 좋은 곳에서 나와 취업까지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하던 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동안 남 밑에서 자존심 다 굽히고 일해가면서 모진 수모를 다 겪으셨는데 그걸 보상받는 기분이라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해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실컷 효도해드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첫 월급 나왔을 때는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옷도 좋은 것으로 싹 사드렸어요. 그리고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이제는 엄마도 좀 편하게 사시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안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누리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을 얻게 되었죠. 바로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동료가 아는 선배를 소개시켜 주어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나가던 소개팅 자리에서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둘 다 한눈에 결혼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후로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해 일사천리로 시까지 마쳤습니다. 시댁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조금 유별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결혼 전까지만 해도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사이가 틀어진 계기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였습니다. 결혼을 한 후 얼마 안 돼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차리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나름 잘 극복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몇 년이 채 안 되어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빚을 메꿔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돈이 되는 집부터 팔아넘기고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저와 시댁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제가 나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깐깐하신 분도 아니었고 평소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만나는 일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로 다른 줄은 몰랐었네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날부터 시작해 시모는 돈 없이 시댁으로 들어와 사는 게 못마땅해 저에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예, 너 지금 이걸 설거지라고 하면서 정리해 놓은 거냐? 벌써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릇 정리하는 게 이래서야? 어디다 써먹니 너를? 초반에는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그릇을 원래 배열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았어요. 원래는 잘 정리해 놓는데 그때는 급하게 전화를 받을 일이 있어 잠깐 놔둔 사이에 보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좀 억울했지만 어쨌든 정리를 안 한 잘못은 맞았기에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셨어요. 예, 나 오늘 집에 못 들어오니까 네가 알아서 저녁 차리고 준비해 놔라. 네 시아버지 고기 없으면 밥 못 드시는 거 알지? 불고기 반찬거리 사서 다 해놔. 예, 집 빨래 좀 해라. 도대체가 너는 손이라는 게 달려있긴 한 거라니? 어떻게 된 애가 청소고 빨래고 제때 하는 법이 없어. 등등. 어머니는 평소에 제가 잘해놓은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늦게 한 걸로 트집 잡으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셨고요. 저는 처음에는 어쨌든 며느리 된 도리로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걸 느끼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를 말려보라고도 했고 저도 따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좀 같이 도와주세요. 제발 언제까지 이렇게 트집 잡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따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아들이 뭐라고 할 때는 저보고 요망한 것이 본인 아들 꼬드겨서 집안을 다 갈라놓는다며 억지를 부리셨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에 저는 지쳐버려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떻게든 빨리 돈 모아서 이 집을 나가자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왜 겹겹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그 당시 무조건 돈만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빠져 일에 집중해 저희 친정엄마와 자주 연락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그 문자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현지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엄마, 위암이란다. 몸이 요즘 부쩍 안 좋고 속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네. 우리 현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미안하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를 잃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큰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고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차마 당신 딸에게 육성으로는 말을 못하시겠는지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엄마가 안 계시면 저에게는 핏줄이 이어진 가족이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의 건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저 병원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약물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시댁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일도 그만둔 뒤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는 매일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니네 엄마 챙긴다고 시댁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나나 네 시아버지나 네 남편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네 엄마만 챙기니?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일주일 내내 병원에만 가 있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며 성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딱 3번까지만 가라고 으름장을 내셨고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죽을 상황에 놓여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평생을 저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 제가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겠다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3번만 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화가 나서 따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독한 말로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더군요.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목숨줄이 질겨? 산 사람 생각해서 그만 가야지. 아주 그냥 죽을 사람 가는 날까지 기다렸다가는 산 사람들까지 죽겠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건 지 엄마만 챙긴다고 시부모는 쳐다도 안 보니 원. 도저히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못된 말들을 꺼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당장 사과하세요. 당장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시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거 도로 물으시라고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세요? 사람이시냐고요? 어머, 얘 좀 봐라. 아주 눈알 부라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앞에 어른도 안 보이나 보구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걸 생각해서라도 벌벌 기어야 할 판에 제 어미 챙긴답시고 완전히 우린 내팽개치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크나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아예 병원으로 들어가 시댁에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이때는 거의 포기를 했었는지 남편을 통해서도 저를 찾는다는 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옆을 더 지키다가 시댁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기 위해 한번 들어가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댁에 다시 간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좀 망나니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 시부는 매일 하루하루 술을 마시면서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술만 마시면 완전히 미쳐서 집에 있는 그릇도 깨고 온 집안 사람들 자고 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깨우기도 했죠. 저는 그게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술을 안 드시고 멀쩡한 상태로 집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양반이 웬일이냐 하면서 오늘은 잠잠하게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미친 질문을 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또 한 번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야, 며느라, 사돈 어른은 괜찮으시니? 아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근데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런데 어머님 보험금은 많이 들어놓으셨니? 혹시 어머님 잘못되시면 사망보험금은 다 상속받는 건 맞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혹시 잘못되면 이 시댁에도 좀 보태거라. 이제는 우리가 너의 유일한 가족이니까. 내 말 틀린 말은 아니지? 이 집은 시어머니만 미친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개념 따위는 밥 말아먹은 집안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에 이어서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날 정말 시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시부와도 대판 싸웠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외출 갔다 들어온 시모와 일 끝나고 들어온 남편이 보면서 말릴 정도였죠. 하지만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부 편을 들고 저보고 막대 먹은 것이라며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 후로는 저는 시댁이라면 시옷도 듣고 싶지 않아 엄마 병원에서만 살았습니다. 시댁이 너무 끔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해 나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결국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찌저찌 장례식은 치렀지만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까지 쓰레기로 나오더군요.
슬픔에 잠겨있던 제게 전화를 해서는 조의금이라고 보낸다면서 제 통장으로 딱 5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당신 며느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전화로 5만 원이요? 전 너무 열을 받아 다시 5만 원을 보내주고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건 그만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지만 공경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부모들은 더 이상 제게 어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에게도 드디어 그동안 그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속 시원히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니? 아들, 네 아버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댄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그 소리를 들은 저희는 그날 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버님은 술에 완전히 취해 인도를 걸으시다가 도로 쪽으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인도의 턱에 심하게 박으신 듯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미 머리에서부터 출혈이 심하게 나 있는 상황이었죠. 급하게 조치를 취해서 생명은 붙잡아 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경과를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때 당시까지도 온갖 히스테리를 부려대는 시부모에 대해 감정이 완전히 나빠져 있던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속으로 좀 잘 됐다 싶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벌 받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다시 이상한 요구를 하셨어요. 저보고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라고 하셨어요. 에휴, 나는 늙어서 힘도 없으니까 젊은 네가 네 시애비 좀 돌봐라. 네 엄마 간호해봐서 잘할 거 아니야. 설마 네 엄마는 챙기면서 네 시아버지는 내팽개치는 거 아니지? 어머니, 제가 왜요? 우리 엄마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시아버지는 어머니 남편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챙기셔야죠. 저는 어머니 아들 챙기는 것도 바쁘고 힘든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할 말 다 하는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분이 아니셨죠. 이 요망한 것이, 야, 너는 네 엄마 챙기면서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소홀했는데? 그건 남편도 다 이해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만 챙긴다고 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저 병원 다니면서도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청소에 밥에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노린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라고요? 절대 못해요. 당당하게 맞서는 저의 모습에 시모는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나서서 어머니를 말리는 통에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이 시아버지를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보호자를 찾을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는 시부 병원에 좀채 가질 않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래도 긴 세월을 같이 산 아버님이 걱정되지도 않는지 정말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적더라고요. 애정도 사랑도 의리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라 생각하며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만 주말에 한 번씩 찾아가서 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보다가 안 되겠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안 가보세요? 병원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왜 가야 하니? 정말 황당하고도 어이없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우 참, 어머니도 참 어머니답네요. 그런데도 아버지 저렇게 명줄 길게 오래도 사시는 걸 보면 두 분 다 대단하신 분들인가 봐요. 참 존경스럽네요. 뭐야?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냐? 어? 저의 도발에 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마구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그냥 물러설 저도 아니었죠. 네, 어쩜 그렇게 인정들이 없으신 건지 제가 참 놀라워서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우리 엄마 아플 때도 그렇게 모진 말로 사람 속 뒤집어 놓으시더니 어머니는 애초에 가족한테라고는 애정이 눈꼽만큼도 없으신 분이었네요. 아니 이게 이 고이한 것이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뒤로 저는 두 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남편이 어머니를 부르며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 보세요. 얼른요. 아유 참, 왜? 큰아버지한테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돈 빌리셨어요? 뭐? 아니 갑자기 그건 왜 묻냐? 돈 빌리셨냐고요? 묻는 말에 먼저 대답부터 해주세요. 그래, 빌렸어. 내가 좀 쓸 데가 있어서 빌렸다. 왜? 어디에 쓰셨는데요? 적은 돈도 아니고 보험도 아버지 다 들어놓으셨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빌리셨어요? 지금 집안 망신시키시는 거예요? 큰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병원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디냐고요.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 빌려가셨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빌리셨냐고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언제 돈을 빌리셨는지 아버님의 형님께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셨고 그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저희는 행방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필요한데 쓰려고 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 언제 너한테까지 전화를 했다니? 하여튼 간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니네 큰아빠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버지 병원비로 속여서 돈을 왜 빌리셨냐고요? 네 아빠는 계속 저러고 있지. 너네도 언제 제기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래서 나도 뭐 좀 해보려고 그랬어. 아이 짜증나. 내일 당장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는 그 돈으로 다단계를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친구분이 다단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유혹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만약에 어머님이 돈을 빌린 걸 빨리 알지 못했다면 그 큰 돈이 허공에 날아갈 뻔했던 거죠. 다행히도 큰아버님이 전화해 주신 탓에 그 돈을 무사히 다시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이걸 보면서 역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꽉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성격이 불같은 아버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쳐야 말을 잘 듣고 그나마 고분고분 조용히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평소 아버님이 건강하셨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버님이 어머님을 많이 무시하곤 하셨거든요. 이 여편네야 밥 차려. 아유 이 여편네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드리면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기도 했고 모든 경제권도 아버님에게 있었기에 어머님은 아버님께 필요한 게 있으면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돈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이 두 분이 싸우던 중에 이혼까지 요구를 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죠. 그러다가 아버님은 그 얘기를 듣고 또 흥분해 그릇을 몇 개 한참 깨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시어머님이 피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평소에 아버님께 쌓인 게 많아서인지 병문안도 잘 안 가셨을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아유 네 시아버지 나 그렇게 평소에 무시하더니만 아주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으니까 내가 살겠어. 그 고의한 성격에 언제 그렇게 조용히 누워있어 보겠어?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으니 얼마나 아버님을 평소에 미워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진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둘 다 어머니를 포기한 채 알아서 하시라고 냅두고 있던 와중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뭔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너는 니네 엄마 죽고 나서 돈 나온 것 없다니? 아니 저번에 네 시아버지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망보험금 같은 거 나올 거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놓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건지 이분의 뇌가 정말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주체할 수 없어 마구 열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또 물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고요. 이게 진짜 없으면 없는 거지 뭘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에휴, 니네 엄마는 어떻게 죽어서도 너한테 도움 하나 안 된다니?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끝에라도 좀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냐.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더군요. 이번에 니네 시아버지 사망보험금이나 기다려야겠다. 어휴, 그 인간 뒤지면 나도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런 막말을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은 어머니랑 못 살겠어.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 노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올 것까지 벌써부터 생각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나는 더 이상은 어머니랑은 같이 못 있겠으니까 당신이 선택해. 나랑 있을 건지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 건지. 저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니 그 자리에서 어머니 방으로 찾아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쪽팔린 줄 아세요. 그깟 돈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해요? 왜 남의 목숨값을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는 건데요? 전 어머니가 이렇게 막 나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지친다고요. 언제까지 어머니 이해해줘야 되고 아들이란 이유로 떠받들어줘야 되냐고요. 이제는 저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머님 그 성격 이제는 도저히 못 맞춰드릴 것 같으니 저희 집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무슨 큰일 아니면 찾지도 마시고요. 라고 말하며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날은 니들 알아서 해라.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니? 돈도 없는 것들이 집 구할 때는 있고? 이렇게 깎아내리시더니 며칠 뒤 정말로 저희가 짐 싸서 나가려고 하니 남편에게 본인이 말이 심했던 것 같다며 나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무슨 쥐새끼가 손바닥을 빌어가며 제발 가지 말라고 싹싹 비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그냥 해본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돈도 없고 능력 없는 우리가 갈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게 우리는 당차게 집을 나와버렸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죽어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작은 집을 구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둘이 작은 집에서 사니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오히려 마음은 시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면 언제든 들어오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희가 미쳤나요? 악의 구렁텅이에 지발로 들어가게요. 그리고 그 후로 더 웃긴 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병원에서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한 시아버지는 긴 병원 생활 끝에 결국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정도가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직 병원 생활은 더 해야 하지만 병원이 답답했던 시아버지는 집에서 치료받겠다고 우기고 우겨서 퇴원을 했다고 남편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아주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시아버지의 간병하랴, 시아버지 병원 데리고 다니랴, 시아버지 잔소리 들으랴, 시아버지 시중 들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잘못돼서 보험금 타려고 했던 시모의 계획은 아주 물거품이 된 거죠. 속으로 아주 꼬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20년간은 아버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될 게 뻔했거든요. 뭐 자업자득이죠. 지금은 가끔 시댁의 명절에만 찾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들이니
싫든 좋든 한 번은 찾아뵙는 게 기본 예의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좋아지셨어요. 시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고 늙어가시니 유독 남편을 많이 찾으시고 외롭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물론 제게 대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게 그동안 한 전적들이 있으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며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어 힘들었지만 이젠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도 없으니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좋은 선행을 베푼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은 오지 않을까요? 이 사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항상 힘든 일 잘 이겨내시고 하루하루 기쁘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